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해서 책 관련 이야기를 제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가 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매달 돌아오는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소개하면서 저의 감상까지 덧붙여보는 월간 독서 결산 2025년 1월 편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은 제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시작을 한 해이기 때문에 1월도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더를 읽었습니다. 원더는 읽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1월에 완독을 했네요. 제 기억으로는 1월 1일인가 1월 2일에 끝냈던 책으로 기억하고요. 영어 원서로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소설이고요. 선천적 안면 기형으로 20번이 넘는 수술을 해야 했던 10살의 어기라는 친구가 주인공인 아주 따뜻한 소설입니다. 한국어판은 아름다운 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어기가 수많은 수술로 홈스쿨링만 하다가 병원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어기의 성장 소설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한 부분은 주인공 시점으로만 진행해서 이 주인공의 성장에만 집중된 진행을 보일 거라는 뭔가 예상을 벗어나서 어기의 가족의 시점, 어기의 친구의 시점, 심지어 누나의 친구의 시점도 있거든요. 주인공 어기를 바라보는 주변 인물의 시점이 심지어 또 어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도 않거든요. 그 주변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기에 관련된 이야기이겠지만 그 부분이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주변인들이 주인공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푼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 소설이지만 어기의 성장만을 다룬 게 아니고 어기와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영어 원서를 읽는 분들에게 거의 첫 책? 입문용 책으로 많이 추천되는 책이고요. 저 또한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게 장애를 가진 친구의 이야기라서 무겁지 않을까? 좀 슬프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거운 소설은 아니고 굉장히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풀어진 책이기 때문에 킥킥킥 웃으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그렇게 어려운 레벨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무난하게 도전할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입문 책인데요. 부제로 꿈이 너무 많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달고 있습니다. 테드의 인기 강연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의 천직이 없는 이유를 통해 전 세계 500만 명을 열광케 한 화제의 주인공 에밀리 와프닉의 충만한 삶을 위한 독창적이고 실천 가능한 조언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와 통찰을 담은 책으로 소개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개념 다능인이 포인트인데요. 다능인이란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좋아하고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에 이 다능인이라는 표현이 자신이라고 느끼신다면 이 책을 정말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아서 관련 추천 영상을 책 한 권으로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나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능인 성향을 죽이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이 다능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다능인 안에서도 유형을 구조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주기 때문에 다능인 안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구나. 그리고 그 유형을 통해서 나의 성향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다능인 성향을, 이 유형을
적용하고 활용하면 될지 이 책이 참고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수다를 떨어보자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문어발 기질이 있었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가지를 좀 치긴 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다고 느낍니다. 어렸을 때 학생 때는 또 이 관심 분야가 막 많다고 해도 그거를 하라고 권장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뭔가 공부만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 걸 하나하나 다 적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목록이 엄청 길었는데 그리고 그 성향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아직도 하고 싶은 걸 적으면 목록이 정말 길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저의 성향이 좋다 나쁘다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걸 진짜 내가 언제 다 해보지? 뭔가 벅차고 시간이 없고 근데 하나도 해본 분야는 아니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 뭔가 시간도 효율적으로 써보려고 하고 생산적으로 써보려고 하고 뭐 갖은 노력을 해왔는데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게 저는 어떻게 이거를 제가 감당해야 될지 몰랐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하는 거지? 어떻게 시간을 쓰는 거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컸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되고 책에서 찾게 되고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깨달은 거는 저만큼이나 많은 분야에 관심을,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걸 일단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는 앞으로가 정리가 됐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유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 하나하나를 저에게 다 적용시켜봤어요. 다 쓰면서 내가 이 유형이라면 내가 이 유형에 맞을까? 내가 이 유형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관심사는 뭘까? 하면서 관심사를 쫙 적어보고 나에게 맞는지, 나의 성격과 맞는지, 나의 기질과 맞는지 엄청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는 그림을 그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책을 맞이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책은 임태훈님의 화이트 블러드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해 인류는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했던 게르솜호라고 해야 되나? 게르솜에 이어 원래의 계획보다도 훨씬 뒤늦게 출발한 엘리에셀호에 탑승한 주인공 이도를 따라가는 소설입니다. 새로운 행성에 이미 먼저 도착해서 그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있어야 하는 게르솜을 이제 우주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는 거를 엘리에셀이 발견합니다. 그 게르솜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도가 게르솜을 조사를 하러 가는데 그곳은 이제 피 비린내가 나는 광경이 이제 벌어져 있는 거죠. 좀비 아포칼립스로 설명되는 장르고요. 세계관도 설정도 캐릭터도 좋았고 처음 시작부터 쭉 긴장감 있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보통 소설이 이제 발단, 전개, 위기, 결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읽을 때는 체감상 그 긴장감을 따지면 계속 위기였어요. 그래서 쭉 긴장감 있는 상태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살짝 아쉬운 감상을 덧붙이자면 후반 쪽 결말 부분이 좀 저는 별로긴 했어요. 약간 김이 팍 식었다 할까?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진행되느냐,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관의 설정, 캐릭터의 설정, 특히 캐릭터의 설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내가 정이 갈 만한 캐릭터인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그게 무너졌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소설이 약간 용두사미로 기억될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도 장르 소설, 특히 좀비 아포칼립스를 좋아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예, 다음으로 읽은 책은 아무튼 헌책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이제 헌책을 수집하는 저자만의 수집 기준이라든지 찾던 책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행복, 그리고 헌책과 헌책방에 관련된 추억 등을 읽을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저는 아무튼을 그냥 계속 꾸준히 읽고 있는데 헌책은 제가 헌책의 세계를 좀 알고 싶었어요. 서점을 좋아하고 헌책방도 좋아하는데 헌책방에 간다고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에 신작 위주로 신작을 읽진 않지만 최신작 위주로 책을 읽다 보니까 헌책 세상에서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책이 내 집에 데리고 갈 만한 책일까. 그래서 그 헌책의 세계를 좀 입문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알고 싶은 마음, 헌책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고전 한국 문학, 심지어 현대 한국 문학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세계를 몰랐던 거라는 걸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한국 문학이 좀 약해서 저에게는 정말 다른 세계 이야기였어요. 난 진짜 한국 문학을 진짜 모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한국에서 헌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 문학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뭔가 단순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서 뭔가 스스로가 어이없었고요. 그래서 한국 문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한다면 읽을만한 에세이이긴 합니다. 이 저자의 글이 뭔가 말투가 담담한 말투가 아니죠. 글투도 아니죠. 문체. 담담한 문체라서 뭔가 잔잔하고 고요함이 어울리는 글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서 제가 한국 문학을 모른다는 거를 깨달음과 동시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헌책에 대한 책이지만 책을 읽고 책을 사다 보면 어떤 책은 새 걸로 사서 구매를 하고 어떤 책은 그냥 중고로 사서 구매를 해야 될까라는 기준, 어떤 책은 도서관에서 읽어야 할지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스스로 세워야지 이제 풍족하지 않은 지갑 사정으로 이제 독서 생활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가지를 뻗어 나갔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 관련 업종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책을 접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기준을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이 1월에 읽은 마지막 책인데요. 천선남님의 어떤 물질의 사랑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천선남 작가님의 첫 소설집이고요. 이 소설들은 저자가 이제 몇 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쓴 환상적이고도 우아한 소설들이라고 소개됩니다. 총 8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소설 하나하나가 환상적이고 우아하다고 소개가 됐듯이 좀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줘요. 천선남 작가님 소설에서 언제나 느껴지는 그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서 오는 담담하게 보이면서도 전해지는 따스함, 사랑이 느껴지는 소설이에요. 어딘가 특이한 면이 있는 인물이 나오고 세상에서 뭔가 소외감, 외로움, 고독을 느끼는 캐릭터인데 이제 그걸 이해해주는, 그냥 감싸는 인물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 많은 소설들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소설은 책의 표제작인 어떤 물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신비로움이 좋았고 뭔가 환상적인 느낌, 그리고 등장인물의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이상한 면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별일 아닌 걸로 무던하게 덤덤하게 넘기는 인물이 있다는 거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듯이 뭔가 이질적인 면을 왜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넘기지 못할까? 왜 꼭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야 할까? 소외시켜야 될까? 그냥 그래서 그게 뭐? 약간 이렇게 모두가 무던하게 덤덤하게 넘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모두가 특이했으면 좋겠어요. 그 본인만의 특이함, 특별함이 있을 텐데 그게 드러나면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걸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자신의 뾰족함, 특이함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단편 소설집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선란 작가님의 책은 장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단편은 감질맛 나요. 모든 단편이 그렇지만, 그래서 한 편 한 편 좀 더 길게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소설들은 어떤 한 시기, 한 장면만 보는 느낌이 있어서 이 인물의 그 과거와 후도 다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2월에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도 여러분도 저도 재밌고 유용한 책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